상위 제약사들도 못하는 일을 중견 제약사 제일약품이 해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볼 때 모범 사례가 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약품 그룹을 넘어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국내 제약업계에 가지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R&D 분야의 벤치마크 모델로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의 약가 인하 기조에 국내 제약사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력 발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신약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신약 개발이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제일약품의 사례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신약 R&D 부문을 분사해서 키운 온코닉 테라피틱스 사례가 주목받으면서죠. 유한영행은 오픈 이노베이션, 한미약품은 내부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신약 개발 전략이 있지만 제일약품의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상당히 적극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작년 상장 후 1년 동안에만 무려 6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이뤄내면서 제일약품 그룹주의 밸류업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똘똘한 자회사를 통한 신약 개발 전략, 더벨이 짚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최현진 부장, 이기욱 기자입니다. 먼저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2020년 5월 설립한 이제 출범한 지 6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바이오텍이죠. 네, 설립 6년 만에 시가총액 1조 원에 다다를 정도로 큰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제일약품의 100% 자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제일약품이 개발하고 있던 자스타프라젠과 같은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독립 4년 만인 작년 피캡 신약 자스타프라잔을 국내 37호 신약 자큐버로 탄생시켰습니다. 신규 기전 위장약 피켓 계열 신약 자큐버는 사실 획기적인 신약은 아니죠. 국내 최초 출시 HK이노엔의 K캡이 있고요. 그 대웅제약이 그 다음 팩스쿨을 냈습니다. 사실상 제일약품은 후발주자 입지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탄탄한 기반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큐버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입니다. K캡, 팩스쿨루에일은 국내 세 번째 피캡 신약이죠. 작년 4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고 10월 출시됐습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 입지이기 때문에 시장에 우려나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모회사 제일약품을 주축으로 동아ST와 공동 판매 맞선을 잡으면서 빠르게 시장 파일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피캡은 3사 경쟁이라는 관점보다는 기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주류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계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시장 규모는 조 단위에 육박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PPI가 독점하던 시장을 피캡이라는 새로운 약이 뚫어나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3순위 후발주자라는 입지가 그다지 불리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PPI 시장을 국산 피캡 신약이 공격적으로 파일을 뺏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자큐보 출시 이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실적은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작년 상장 당시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추정한 2025년 자큐보 매출은 162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3분기 만에 추정치의 2배 이상인 3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자큐보 품목 허가를 통해 검증받은 기술력과 탄탄한 추정 매출 근거를 기반으로 작년 12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 온코닉 테라피틱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바로 주가입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작년 12월 19일 상장할 때만 해도 공모가는 13,000원, 시가총액은 1,400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현재 시총은 9천억 원대입니다.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시총이 6배 이상 오른 셈인데요. 특히 최근 한 달간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첫 거래일인 3일 14,820원이었던 주가가 11월 28일 2750원으로 40% 상승했습니다. 최근 3개월로 보면 주가 상승률이 200%에 달하는데요.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의미 있는 자큐버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신약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에 있어 신약이 갖는 의미는 그 자체도 물론 상징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타 다른 바이오텍과는 다른 안정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에 있어 자큐버 매출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안정적인 R&D 자금 마련입니다. 결국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빠르게 상업화해서 돈을 버느냐가 바이오텍의 가치를 결정하는데요.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상장 당시부터 이미 상업화 시력을 갖고 있었고 이는 다른 신약으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해주게 됐습니다. 국내 상장 바이오 기업들의 영원한 고민거리인 법차손 비율, 자본 잠식률, 매출 요건 등 상장 요건을 우려할 필요 없이 신약 R&D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1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111억 원을 나타냈죠.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서 자기 자본도 작년 말 560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68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체 신약으로 매출뿐 아니라 영업이익 흑자까지 이루고 있다는 점이 안정적 R&D를 기대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가진 이 포텐셜을 또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피캡은 캐시카우 사업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 넥스트 파이프라인이 궁금한데요. 네, 사실 피캡 신약만으로는 의미 있는 업사이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신약 성과들을 속속 내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차세대 파이프라인은 네스파립입니다. 이 물질은 PARP와 탄키라제를 이중 타깃하는 항암 신약입니다. PARP는 암세포에 손상된 DNA를 고치는 효소고 탄키라제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저해함으로써 암세포의 회복과 증식을 막죠.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네스파립의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과 글로벌 학회 AACR 발표, 식약처 임상 이상 승인 등 모멘텀을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이러한 성과는 궁극적으로 모회사인 제일약품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회사 시총이 1조 원에 달하는데 그룹사 주력사인 제일약품 시총은 2천억 원에 불과하고 지주사 제일파마홀딩스는 1,300억 원대에 그칩니다. 네, 일단 제일약품에 있어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주가나 사업 측면에서 상당한 밸류업을 가져다 줬습니다. 올해 3분기 동안 자큐버 유통 판매 업무를 통해 제일약품은 445억 원의 매출을 시현했죠. 전체 매출의 10%에 달하는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간 외작의 상품 유통사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자큐버 판매로 당당하게 자체 상업화 신약을 유통하는 명시공히 신약회사로 뚝 서게 된 셈입니다. 주가 밸류업 측면에서도 살펴볼 만한데요.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호재에 모회사 제일약품과 지주사 제일파마홀딩스의 주가가 함께 움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월 네스파립의 FDA 희귀의약품 지정 당시 제일약품과 제일파마홀딩스의 주가도 각각 30%, 14.6%씩 상승했습니다. 네스파립의 AACR 발표 이후에도 각각 주가가 18.45%, 7.15%씩 상승했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만큼의 큰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상장 전과 비교해 제일약품의 주가는 21.8% 상승했고 제일파마홀딩스의 주가는 오히려 1.2% 하락했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처럼 일개 자회사일 뿐이던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그룹의 밸류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상황인 건데요.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성장이 이 승계와도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설립과 전문가 영입을 통한 독립경영체제 확립 등이 모두 젊은 오너의 기획하에 진행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새로운 경영자로서의 무게감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오너 3세 한상철 제약품 대표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영 및 지분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변곡점에서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한 대표의 탄탄한 승계 기반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3월 제일약품의 공동대표에도 선임됐습니다. 상위 제약사들도 못하는 일을 중견 제약사 제일약품이 해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볼 때 모범 사례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약품 그룹을 넘어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국내 제약업계에 가지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R&D 분사의 벤치마크 모델로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10월 국내 상위 제약사 종근당도 신약개발 전문자회사 아첼라를 설립하면서 R&D 분사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대웅제약도 IN 테라퓨틱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죠.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성장 사례에 비견할 새로운 자회사 모델이 앞으로 나오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상위권 제약사들도 하지 못한 신약 자회사 성공 모델을 만든 제일약품의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신약 R&D를 분사해 독립 의사결정 및 전문성 구조를 만들어 지원을 하고 상업화 신약을 만든 후 상장까지 해내는 전략은 과감한 투자라는 관점부터 비용 효율화라는 측면에서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내의 대형사들도 못했던 자회사 신약개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낸 제일약품과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앞으로 어떤 또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벨 제약바이오부 최현진 부장, 이기욱 기자였습니다.